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게 하는 시술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노화의 3요소라고 하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처짐, 두 번째 꺼짐, 그리고 주름,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보톡스를 맞다가 안 맞으면 더 늙지 않나요? 뭐 선생님 보톡스 6개월밖에 안 가는데 이거 안 맞으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6개월이라는 시간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노화를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미용 상식은 무엇인가요?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 보톡스를 맞다가 안 맞으면 더 늙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그럼 반대로 바꿔서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누가 성적이 되게 안 좋았는데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막 성적이 엄청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다시 공부를 좀 안 해요. 그러면 옛날보다 성적이 더 떨어질까요? 그렇진 않겠죠. 보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선생님 보톡스 6개월밖에 안 가는데 이거 안 맞으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6개월이라는 시간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노화를. 시간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나 보톡스 6개월밖에 안 가는데 안 맞을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버는구나. 그동안의 노화가 정지되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도 6개월 동안 진행됐던 노화만큼은 내가 정지된 거예요. 다시 노화가 진행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는 이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보톡스 같은 도움은 아주 간단하니까요. 안전하게 시술하면 좋겠다. 두 번째, 필러 맞으면 움직이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팔자의 대부분은 맞아보시고 필러가 움직였다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필러의 잘못은 아니에요. 필러는 사실 움직이는 부위에 유지하는 인대 밑에 강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위쪽에 놔주게 되면 당연히 잘못해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필러를 놓는 위치가 잘못돼서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안전하게만 놓는다면 절대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술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이런 또 질문들 많이 해요. 레이저 받으면 피부 얇아지지 않아요? 네.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예요. 레이저 중에서는 깎아내거나 태워버리는 레이저들이 있어요. 어블레이션 레이저라고 하죠. 보통 이제 전 뺀 레이저들이 되게 이제 그런 레이저들인데, 그런 레이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레이저들은 안에 열을 가해서 오히려 안에서 콜라겐을 증식시키고 피부를 더 강화하고 피부를 두껍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안면거상은 한 번만 가능하지 않아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옷이 막 늘어졌어요. 그래서 옷을 꼬매서 다시 입었어요. 근데 입다 보니까 또 늘어났어요. 또 꼬매서 또 줄여줘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면거상도 여러 번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 번 하도록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대로 시술해서 다시 또 재수술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하고 실천하셔야죠. 이제 50대에 확 늙었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어떤 시기에 관리를 해야 하나요?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도대체 인간이 그냥 이렇게 늙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노화가 이렇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노화가 빨라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연구했냐? 우리 피 속에서 노화를 나타내는 인지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그 혈장에 있는 단백질 중에서 노화와 연관된 단백질 수치들이 갑자기 올라가는 순간들을 여러 대단히 연구를 통해서 수치를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3번의 피크가 있었다는 거죠. 언제? 34세, 60세, 78세 이렇게 3번의 피크가 있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논문에 기재가 돼서 한번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맞아요. 이거는 한편으로 이제 우리 내부에, 우리 몸에서의 이제 노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사실 우리 외부에서 겉으로 봤을 때 노화는 이것과 꼭 같지는 않더라. 그래서 이걸 또 연구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어떻게 진행됐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외모가 변화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변화하죠? 점점 처지죠. 그래서 이런 데 눈꼬리도 처지고 이렇게 처지고 이렇게 처진단 말이에요. 이 처짐을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 보인다라는 걸 어떻게 수치할 것인가? 그렇다면은 중요한 포인트 지점들을 얼굴을 정면으로 찍어서 그 포인트 지점들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변화를 겪는지를 수치화한 거예요. 정확한 중요 포인트들을. 이것도 굉장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한 그래프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예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가로축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변화하는 수치고요. 세로축은 어떤 순간에 많이 그 수치가 변화했냐
차이나를 나타내는 그냥 그래프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여성이 많이 좀 변화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성의 노화 속도가 평균적으로 보면 남성의 한 2배 정도 나타났습니다. 좀 억울하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도대체 그러면 언제 노화가 되나 봤더니 남성들은 그냥 좀 비슷해요. 오히려 그냥 이렇게 쭉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한 60 몇 세쯤 되면서부터 노화 속도가 좀 빨라졌는데 특이하게 여성은 50세 이후에 확 노화가 빨라졌다가 좀 주춤했다가 또 다시 확 올라가는 그런 특이한 양상을 좀 보이죠.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가 봤더니 여성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남성과는 다른 폐경이라는 인생에서 굉장히 큰 시기를 겪죠. 그래서 폐경 이후에 여성은 5년 안에 콜라겐 수치가 3분의 1이 확 사라집니다. 그리고 매년 2%씩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엔 사실 없어질 콜라겐이 남질 않아서 노화 속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노화 속도가 낮아진 거죠. 그 정도로 폐경 즈음이다. 내가 만약에 지금 폐경에 가까워졌거나 지금 폐경 즈음이다. 폐경 직후다. 정말 좀 주의해서 나는 지금 예방하고 노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정말 폭삭 늙을 수도 있구나라는 좀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서는 그런 변화가 굉장히 극적이에요. 원장님께서 만나본 젊어 보이는 분들의 공통점과 특징이 있나요? 이 얘기를 조금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제 동안의 특징이 뭘까요?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에 반대가 동안이니까 우리가 아까 나이가 들어 보이는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반대가 될 텐데요.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조금 제가 해보자면 동안인 사람들, 같은 나이에 비해서 동안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첫 번째는 이제 얼굴형인 것 같아요. 얼굴형이 동안형 얼굴들은 좀 둥글둥글하고 모나지 않고 길이에 비해서는 폭이 조금 넓은 편이고요. 그래서 약간은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얼굴형을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두 번째 동안의 특징들은요. 굉장히 얼굴이 선이 부드럽고 입체감이 뛰어나요. 다시 말해서 좀 나올 때가 굉장히 나와 있고요. 들어갈 때 적당히 들어갔고 선이 굉장히 입체감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보면은 좀 생글생글하다라는 느낌들을 주죠. 나이가 들어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특징이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는 대칭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비대칭이 더 강화됩니다.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좌우가 좀 얼굴도 삐뚤어진 것 같고 한쪽만 좀 패이고 한쪽은 뭐 괜찮은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한쪽만 눈이 처진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대칭성도 이제 굉장히 동안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근데 동안의 특징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렇게 억울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동안인 사람들이 또 갑자기 나이가 들어 보이기도 해요. 얼굴살이 좀 통통하고 턱이 짧았던 그런 특징을 이제 동안인 분들이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갑자기 얼굴살이 이렇게 처지면서 볼은 패이면서 여기가 늘어지죠. 그러면서 사각이 되면서 이게 이제 심술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늘어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나이가 되게 젊었던 분들이 몇 년 안에 갑자기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들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그런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동안일수록 또 우리가 거기에 또 너무 자만하지 말고 관리하실 필요는 좀 있어요. 또 이제 동안들은 입체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얼굴에 앞쪽으로도 살이 많은데요. 그런 아이들 이제 처지면서 팔자주름이나 입가주름을 좀 많이 만드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안이 아니라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얼굴에서 나타나는 노화의 신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보통 노화의 특징이 뭔가요? 라는 질문들, 나이가 들어 보이게 만드는 게 뭔가요?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면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 주름, 두 번째 처짐, 세 번째 꺼짐입니다. 첫 번째 주름은 다 알죠? 찡그리고 또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콜라겐의 저하에 따르는 잔주름, 미세주름, 패임, 팔자주름 이런 주름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꺼짐, 나이가 들면 나는 이마 옛날에 통통했는데 이마가 푹 꺼졌어요. 관자도 꺼지고요. 눈 밑에 폭 패이고 팔자 패이고 볼 패이고 그런 패임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살이 빠져서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얼굴에는 얼굴을 유지하기에는 유지인대라는 것들이 있어요. 얼굴이 얘가 그냥 그대로 그냥 여기 만약에 피부가 그냥 붙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얘가 한없이 여기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 우리 옷으로 따지면 옷에 이렇게 박음질 해놓은 것처럼 중간중간에 박음질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유지인대예요. 근데 유지인대들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인대가 있던 것들이 이렇게 처집니다. 그럼 거기가 푹 패이면서 꺼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요런 주름들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은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그냥 살이 빠진 것과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대를 받쳐주는 게
필요해요. 그게 이제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 또는 지방이식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대를 강화시켜주고 받쳐주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인대를 세워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이제 인대를 발기시킨다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뭐 그것도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니면 말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인대를 받쳐준다. 그렇게 해서 꺼진 거를 채워주고 도톰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처짐이 있죠. 처짐 현상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탄력도 떨어지고 또 이제 지방이 밑으로 처지게 되면서 피부랑 같이 근육을 다 끌고 내려오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첫 번째는 어쨌든 피부나 탄력이 없어져 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결국 얼굴에 있었던 지방이 무거워서 중력에서 처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방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필요 시에는 지방을 없애줄 필요도 있고요. 그런 세 가지 현상이 우리 얼굴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적절하게 관리하고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결국은 노화 예방과 노화 치료다. 얼굴에선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굴을 늙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이 있나요? 사실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나중에 노화가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단 당연히 예방이 훨씬 효과적이니까요.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습관들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과도한 세안. 얼굴 막 뿌득뿌득 소리 나도록 막 뜨거운 물에 막 얼굴 막 그런 세안은 사실 얼굴 피부에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 얼굴에 있는 정상적인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요. 우리 피부에는 우리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분들이 있는데 그런 유분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면서 결국은 굉장히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나가서 피부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세안인가? 먼저 첫 번째, 물은 너무 차갑지도 너무 따뜻한 물보다는 그냥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뭐 세안할 땐 막 너무 막 팍팍팍 문지르거나 뭐 특히 때밀이 수건으로 막 문대시는 거 그런 거는 정말 피해 주시고요. 클렌저로, 크림 타입의 클렌저로 거품을 내서 부드럽게 세안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특히 메이크업을 안 하셨다면 그냥 가볍게, 정말 이중 세안은 하지 마시고 가볍게 세안을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안 이후에는 우리를 정상적으로 보호해주던 그런 피부 장벽이 손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습을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안은 적당히, 부드럽게, 보습은 충분히,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얼굴 늙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 두 번째는요, 선크림을 대충 바르는 습관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햇볕이 쨍쨍한 야외에 나갈 때만 선크림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놀랍게도 특히 UVA, A형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흐린 날 그리고 유리창을 통해서도 충분히 투하가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예를 들면 사무실 안에서 내가 창가에 앉아 있다면 반드시 선크림을 바르시고요.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운전하시는 분인데 그냥 창가니까 그냥 선크림 안 바르신 건데 한쪽만 완전히 노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운전할 때나 또는 실내에 있을 때도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자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놀랍게도 우리 피부 노화의 80%의 원인이 뭐냐면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광노화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빛에 의한, 자외선에 의한 노화를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그걸 미친 노화라고 말씀드려요. 이 미친 노화, 광노화로부터 우리는 우리 피부를 반드시 보호해야겠죠. 늙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 세 번째는 이과에 힘주는 습관이에요. 이과에 이렇게 힘주시는 분들 먼저.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무도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시는데 거울 딱 보여드리면 다들 대부분 어떤 분들이 그러시냐면 내가 입꼬리가 처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입꼬리를 올리기 위한 나름의 노력으로 입가에 힘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거는 입꼬리를 오히려 더 처지게 만드는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뭐 내가 일부러 힘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입가에 힘을 빼기 위해서는 입을 살짝 벌리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바보 같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상태에서 입술만 닿게 해보세요. 입의 긴장을 풀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동시에 입가주름을 만드는 또 습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입가에 이런 좌골좌골한 주름 있죠. 할 때. 요걸 이제 영어로는 스모커스 라인이라고 하는데 스모커스 라인. 난 담배 안 피니까 괜찮은데 나랑 상관없어. 그런데 의외로 빨대로 음료수 드시는 분들한테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환경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입가 주름을 위해서도 빨대보다는 컵으로 드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입가에 힘을 빼는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게 만드는 네 번째 습관,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는 습관. 이건 사실 저도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침대에서 자기 전에
이렇게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기 때문에 목주름, 우리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이 목주름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어두운 데서 보게 되는 핸드폰에서 나는 블루라이트. 이 블루라이트가 정말 피부에 안 좋아요. 피부를 손상시키고 콜라겐을 감소시키는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블루라이트는 우리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밤에 침대에서 20분 동안 핸드폰을 보면은 총 1시간 정도의 수면의 질을 감소시킨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또 멜라토닌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깊은 수면을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는 거는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스마트폰 보잖아요. 거북목, 목 건강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목 건강을 위해서, 피부를 위해서도, 그리고 수면 건강을 위해서도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는 거는 정말 자제해 봅시다. 사실 저부터 지켜야 돼요. 다섯 번째로 옆으로 자는 습관이에요. 나는 똑바로는 잠을 잘 못 자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옆으로 자다가 탁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팔자주름이 이렇게 접혀 있고 입가에서 주름이 이렇게 접혀 있는 거예요. 이게 점심시간까지 이게 이대로 있더라고요. 밤새 이렇게 접혀 있던 이 주름이 정말 끔찍하죠. 거기다가 옆으로 잠들게 되면 눈가에도 주름을 좀 잡게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름을 예방하는 베개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베개들의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옆으로 고개가 돌아가지 않게 고정해주는 역할일 뿐이에요. 가능하면 똑바로 누워 주무시는 것이 당연히 좋고요. 만약에 나는 옆으로 자야지만 잠이 온다면 가능하면 볼에다 이렇게 대는 것보다는 약간 위쪽으로 베개를 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또 너무 이렇게 되면 목이 꺾여서 좀 목이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옆으로 잘 때는 낮은 베개를 사용하셔서 관자 쪽에 베개를 대서 주무시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똑바로 누워 주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노화를 일으키는 습관 6번째, 찡그리는 습관인데요. 주무실 때 이러고 주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셔요. 그래서 내가 여쭤봤죠. 엄마, 왜 그렇게 잘 때 찡그리냐? 내가 언제 그랬어?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모르게 찡그리는 그런 습관들, 또는 뭔가 집중할 때, 스마트폰 볼 때 눈이 나빠서라면 시력을, 또는 눈이 처져서라면 눈 처짐을 개선하는 게 이제 방법이겠지만, 그런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은 반드시 개선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마사지나 주름을 펴주는 그런 방법도 좋고요. 만약에 이 습관이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떡하라고요? 정말 너무 안 된다면 보톡스를 한 방씩 놔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평생 맞으시라는 건 아니고 그 습관이 없어질 때까지만 맞아보자고요. 그렇게 하는 걸로도 아주 간단한 시술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노화를 일으키는 습관 7번째, 한쪽만 사용하는 습관. 한쪽만 다리 이렇게 꼬고 있는 습관, 한쪽만 턱 개고 있는 습관, 한쪽으로 자는 습관, 이렇게 한쪽만 과도하게 비대칭으로 사용하는 습관들은 얼굴의 비대칭을 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렇게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근육이 그쪽만 발달하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얼굴 축이 틀어지면서 뼈도 성장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얼굴 축이 틀어지면서 얼굴 비대칭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한번 턱에 이렇게 손을 대보시고요. 어금니 꽉 깨물어보세요. 어느 한쪽이 더 크다. 크게 잡히는 그쪽 근육 말고 반대쪽 근육을 가능하면 사용하셔서 음식을 씹어보세요. 그러다가 이쪽이 더 커지면 어떡해요? 반대쪽이.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나도 모르게 항상 더 강한 근육을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쓸 때만이라도 가능하면 약한 근육을 사용을 해주시면 그래도 비대칭을 조금 완화할 수 있고요. 그걸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해서는 강한 근육 쪽에다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이 좀 줄어들면서 그런 습관도 빨리 없어지죠. 물론 이제 완전히 틀어졌다면 뼈의 비대칭까지는 개선하기는 좀 어렵지만 관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쪽만 사용하는 습관은 가능하면 항상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노화 방지 얼굴 운동법, 마사지는 무엇인가요? 우리 얼굴에서 노화를 방지하고 또 젊어지게 만드는 운동법, 마사지법은 이제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만, 엑기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누구에게나 있는 이 미간주름, 이거 참 해결하고 싶은데 참 고민이에요. 만약에 미간주름이 보이신다면 미간주름을 간단하게 반대로 접어주세요. 이거 잘 하셔보세요. 이렇게. 자, 보이세요? 이렇게 반대로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 하신 텐데 이거를 반대로 접는다고 하다 도로 이렇게 접으면 더 기뻐집니다. 우리가 종이를 접을 때 종이가 만약에 이렇게 이쪽으로 접혀 있으면 반대로 이렇게 접어주면은 주름이 펴지잖아요. 종이 접힌 자국이. 그것처럼 자세히 보시고 이 주름을 이렇게 반대로 살짝 펴주시면
아주 깊은 주름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미간의 근육이 긴장해 있는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미간을 찡그리니까 이 미간 근육, 이 미간 근육을 가볍게 마사지 해주시는 것은 도움이 많이 돼요. 눈의 피로에도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팔자주름이죠. 집에서 팔자주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혹시 주변에 펜이 있다면 펜을 들고 하셔도 되고, 펜이 없다면 손가락으로 하셔도 돼요. 보시면은 우리가 팔자주름 바로 위에는 볼록하게 나온 피부에 볼록하게 산이 있죠. 그 산에다가 정확하게 손가락을 대시고요. 여기를 세게 강하게 눌러주세요. 막 눌러요. 막 세게 눌러주세요. 강하게 눈물 날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펴주는 것만으로도 이 주름이 상당히 강하게 겹히는 것을 예방하고 또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말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주름은 또 잡힐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주름이 더 깊어지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나 지금 소개팅 나갔는데 지금 썸남이 지금 저기 오고 있어요. 바로 직전에 해보세요. 효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입꼬리가 처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앞광대가 꺼지지 않게 통통해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중안면부가 길어지면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중안면부가 짧아지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일석삼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운동법이에요. 우리가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들은 광대 쪽에서 붙어서 입꼬리 쪽으로 이렇게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이 이렇게 수축하면서 중안면부를 통통하게 만들고 입꼬리를 올라가게 만들고 그리고 앞광대를 이렇게 통통하게 볼륨감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이 근육을 잘 안 쓰죠.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근육을 강화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너무 간단해요. 웃는 거예요. 입꼬리를 이용해서 웃어보세요. 잘 안 되시다고요? 잘 안 되면 입꼬리를 이렇게 일부러 들어 올리신 다음에 유지해보세요. 자, 이때 걱정이 하나 생기죠. 팔자주름이 자꾸 생길까봐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입꼬리를 올린 다음에 유지 하면서 팔자주름을 살짝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자, 요거를 10초간 유지를 할 거예요. 자, 이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딱 다른데 미간, 눈가 이런 데는 움직이지 마시고 입꼬리만, 여기에 집중해서 입꼬리만 올려서 유지하셔야 됩니다. 틈날 때마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꼬리 처짐도 개선하고 앞광대도 볼륨이 생기고 중안면부도 짧아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또 생기는 고민들이 하나 있어요. 저 자꾸 인중이 길어져요. 나이가 들면서 인중이 길어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인중을 이렇게 잡아당겨주는 근육과 피부가 늘어져서이기도 하고요. 입술이 자꾸 얇아지죠. 말리고. 그래서 인중이 길어지는 그런 변화가 생기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입술에는 볼륨감을 넣어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런 건 이제 필러 같은 걸로 좀 도움이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운동으로도 인중은 짧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중을 들어올리는 근육이 있어요. 인중을 짧게 만드는 근육. 자, 으르렁 해보세요. 으르렁. 이때 사용하는 이 근육이 인중을 짧게 만드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을 강화할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 으르렁. 자, 이것도 또 고민이 돼요. 으르렁 하니까 또 팔자주름 생기죠. 이걸 살짝 누르세요. 누르시면서 으르렁. 자, 으르렁 한 채로 10초 유지할 거예요. 잘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은 입술을 강제로 내가 올린 채로 유지해보세요. 유지하면서 팔자를 살짝 눌러주세요. 틈날 때마다 해보십시오. 근육이 강화되면서 인중이 짧아져 보이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라인 만드는 의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채널에서도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들은 딱 한 가지예요.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계속 드리거든요. 제가 오늘 강조해드린 늙게 만드는 습관, 그런 것들 좀 피하고 주의해 주시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운동법들 평소에 실천하신다면 노화를 예방하고 지금의 나의 아름답고 건강한 얼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실천이죠. 오늘 당장 한번 실천해 보세요. 라인 만든 의사가 함께 할 거니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